네, 반갑습니다. BTC 경제학의 김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 전쟁 그리고 관세 패권의 다툼 속에서 왜 비트코인이 해답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세 충돌, 기술 패권 전쟁들을 보면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 혹은 미국이 몰락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 비트코인 차트에도 반영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이 좀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의 추세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이 경제의 흐름을 세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각각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을 통해서 전기차, AI, 그리고 로봇이나 반도체 같은 이런 최첨단 기술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자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죠. 이제는 전기차나 AI, 로봇 이런 기술력들이 어느 정도는 이미 한국을 넘어서 미국도 넘어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국은 지는 태양이 되고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 될 것이냐? 자, 중국을 보면 실질적인 내수 시장이 돌거나 민간 기업들의 경쟁 기반으로 이 경제가 끌어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한 게 아니죠. 시장을 형성하기보다 이 과시형 첨단 기술 산업 육성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원금을 쏟아 부어서 키워놓은 산업이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이 중국에 있는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이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이 내부나 세계 시장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경쟁을 하고 이 자본시장에서 투자금을 유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튼튼한 하부의 부품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에 있겠죠. 이런 기업들과 함께 이 생태계를 이뤄가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고용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장을 해온 기반이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죠. 이때 이 소련의 기술력을 보면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위성을 쏘아 올렸죠, 소련이. 그리고 1961년에는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을 성공시켰습니다. 또 이제 세계 최초의 달의 원격 조정을 하는 탐사차를 보내고, 세계 최초로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세계 최초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죠. 이것 말고도 또 이제 수중 용접을 소련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핸드폰도 1957년에 최초로 개발한 게 소련이었습니다. 또 인공심장을 최초로 개발을 했던 게 또 소련이고, 아직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AK-47이라는 소총도 이 소련 때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도 세계 최초로 시작을 한 게 소련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봐도 기술력으로 보면은 미국보다 확실하게 앞서 있었죠. 하지만 이 소련의 기술도 지금의 중국처럼 정부 자본으로 유지가 되었던 거고, 정부 국가 보조금이 떨어지면서 기업 자체가 유지가 안 되면서 이 소련의 기술력은 소련이라는 나라와의 붕괴와 함께 끝이 났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중국 역시, 중국은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산업의 외형을 키우는 데는 성공을 했죠. 하지만 이 시장의 경쟁력과 내수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증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은 계속 말씀드리죠.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이제 전기차 사업을 수천 개나 키우면서 이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겠다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 15개 빼고는 다 폐업했죠.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산업도 국민 자부심을 자극하면서 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했지만, 최근에 이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휴머노이드 산업의 99%가 사라질 예정이죠. 이런 예시가 말해주는 건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소련과 중국의 국가 육성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인 겁니다. 이러한 여러 실패들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지금 말이 많죠. 하지만 이 시진핑은 물러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체제가 무너지면 그 국가가 붕괴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체제는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겁니다. 사회주의 구조 아래에서는 절대로 경제 민주화나 민간 자유시장 활성화 같은 이 금융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구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발전이 어떤 창의성이나 시장 논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과시용의 기술력이 핵심인 거죠. AI 기술도 보면 지금 감시와 통제를 위한 개발이 되고 있는 이유인 거고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최근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는 지금 미국 빅테크 CEO들과 이 사우디 등을 방문을 하면서 글로벌 기술 동맹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로 재편하는 중이죠. 비트코인을 디지털 안전자산으로서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즉 미국은 지금 금융과 기술 그리고 통화 시스템 전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 속에서
이 전 세계 글로벌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뭐 JP 모건부터 블랙록, 이제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스트래시 말고도 정말 수많은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수억이 아닙니다. 수조 원 단위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뭐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4년에서 5년 정도를 저는 봅니다. 이 안에 닥쳐올 엄청난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이 비트코인을 자산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해답인가? 왜 이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에 이 스스로 명확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둥이 되어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까지 가는 길에 확고한 신념이 되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BTC 경제학의 김프로였습니다.